안녕하세요. 아이디 마고교정치과 노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을 받으셨다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치아 교정 전후 모범 답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치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양치는 치아 교정과 별개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야겠지만 치아 교정 시작한 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치아 교정은 좀 매끄러운데 브라켓은 침에 돌출되어 있어서 부착되어 있고 파워체인을 걸어야 되는 거칠거칠한 윙이 있거든요. 음식물 끼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교정을 당연히 하신 다음에는 교정 전용 칫솔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변형밥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칫솔을 치아 표면에 45도로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대고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 교정하실 때는 또 정말 안 닦이는 것 같다 싶으셔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시면서 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까지는 좋은데 치아 뿌리부분을 마모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닦으면 당연히 교정 브라켓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칫솔을 잡고 무리하게 닦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여러 번 닦는 게 더 낫습니다. 또 칫솔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모난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의 칫솔 모두 있지만 엔드터프트 칫솔이라고 해가지고 끝이 이렇게 고깔처럼 생기고 원뿔 형태로 생긴 칫솔이 있거든요. 그거를 치아 사이 중간중간을 닦아준다면은 치태 제거에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칫솔도 중요하겠지만 치실도 중요하겠고 치간 칫솔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형밥수법이 다 뭐냐, 세밀하게 언제 다 닦냐 싶어가지고 전동 칫솔을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동 칫솔 중에 물리적 회전력, 물리적 힘이 들어가는 거는 브라켓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음파 칫솔이 있어요. 음파 칫솔은 물을 매개체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미세 진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브라켓을 떨릴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닦으시겠다 하신다면은 이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요, 물을 스프레이 형식으로 분수해서 치태를 제거하게 하는 구강 세정기라는 게 있어요. 워터픽, 아쿠아픽이라는 장비, 이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치태를 날리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게 치태를 날릴 수 있거든요. 치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세밀하게 조금 이를 닦고 싶다 그러시면은 구강 세정기를 이용해 주겠고, 잇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습관을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기되는 음식은 거의 없다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교전장치에 부담을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치킨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치킨 자체는 살이 좀 부드러우니까 문제가 없을 거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닭뼈가 문제가 생겼죠. 장치에 있는데 닭뼈 같은 경우를 같이 꽉 깨무시면 장치를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치킨 무도 되게 단단하거든요. 치킨 무를 좀 드시다가 종종 떨어뜨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캐러멜이나 젤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이에 낀다면은 와이어가 통과되는데 좀 마찰력 없이 통과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동을 좀 제한시키겠죠. 근데 이를 잘 닦는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를 안 닦는다, 그러면 이거는 마찰력 때문에 치아가 안 움직일 것이고, 또 치아 주변에는 타래가 생겨가지고 썩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치료 기간도 왠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거는 두세 달 치료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장치 탈락은 조심하셔야 될 거고, 그런 류의 음식을 드셨을 때는 언제든지 잘 닦으셔야겠다, 그것만 잘 지키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정이 발생이 되고, 치주, 잇몸 뼈나 치아 주위 조직이 어디든 흡수가 되고 어디는 뼈가 만들어지고 재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3주라고 하거든요. 사람마다 그 사이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열 기간을 더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달마다 한 번씩 내원하셔라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취업 때문에 늦어졌다, 면접 때문에 늦어졌다, 아니면 시험 때문에 늦어졌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기간이 느린다면은 치료 기간도 늘어질 뿐만 아니라 치아 주변의 조직의 리모델링이 계속 해야 되는데 더디게 리모델링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원은 항상 한 달 기준으로 내원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시험이 앞두고 있다거나 유학을 앞두고 있다, 3주 간격까지는 저는 이렇게 좀 자주 오시라고 하긴 합니다. 고무줄은 마무리할 때 쓰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니 부분을 전반적으로 당긴다거나 이렇게 쓰는 게 파워체인이 있고, 일라스틱이라는 고무줄은
악간 고무줄을 하거든요. 한글로 악간 고무줄을 해가지고 악궁 내에서 그러니까 위턱이랑 아래턱끼리 서로 겨울 맞춘다거나 안대 사이 간격차를 맞출 때 쓰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걸 잘 안 끼신다, 치료 기간이 좀 늘어지겠죠. 왜냐면 우리는 20시간 장착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이걸 계속 하셔라 그러는데, 이걸 계속 안 하신다고 하면은 한두 달만 고무줄을 껴야 되시는 상황이 6개월, 7개월 벗어나고 길게 늘어질수록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고무줄을 병원에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한 마지막 좀 부분이 가장 많을 텐데요. 그때는 꼭 잘 껴주셔야지 치료 기간이 늘어지지 않게, 그래야지 빨리빨리 장치를 뗄 수 있을 겁니다. 교정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아 이동이 멈추는 건 아니고, 치아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재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게 있겠고요. 또 항상 저작인이 발음 등에 의해서 구외력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 힘에 의해서 치아는 현재 위치에서 이탈하려는 힘을 계속 평생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식 및 가철식 유지 장치를 드리는 거예요. 고정식이라면 치아 뒷면에다가 이렇게 철사와 이제 레진으로 장치를 붙이는 거고요. 가철식이라면 넣었다 뺐다 하는 장치인데, 어쨌든 교정 치료 끝난 후 유지 장치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철식은 6개월간 하루 종일, 이후에는 주무실 때만 끼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장치를 파자마 장치라고 하거든요. 유지 장치도 그냥 잠옷한 개념이라면 되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 장치만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은 절대로 틀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본인의 치료가 계속 유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환자분들 한 번씩 꼭 병원에 내원하실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미세하게 계속 이동한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해마다 찍은 엑스레이 자료가 꼭 남아있기 때문에 치료 직후에 재발하는 것도 원인이 뭔지 알 수 있겠고, 혹시라도 재발이 된다고 했으면 다시 적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냅둬도 되는 건지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 한 번씩 찍으러 오시고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내원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약하면은요, 올바른 치아 관리랑 음식 선택,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소랑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길 항상 바라고요.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바고 교정치과 노승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